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오늘은 청약 돌풍, 물량 쏟아진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물량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침체기, 하락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청약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청약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펜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11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부동산의 지속적인 공부 그리고 저와 함께 스터디에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총 999세대의 12개 동의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는데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이 아파트의 입지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하는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GTX A 역사인 용인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 주변 지역이 신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아파트였어요. 이러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84타입 같은 경우에 12억 원을 넘는 이런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런 역세권의 아파트들, 그리고 인프라를 잘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분양가가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봤을 때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한 것을 볼 수가 있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4대 1, 11대 1의 해당 경쟁률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비싸도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의 위치이고요. 지금 현재 12억 원의 84 타입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최고 경쟁률이 24대 1을 기록했고요. 주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 사례가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22년차, 24년차, 23년차, 12년차 된 아파트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12년차 된 아파트의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3천만 원을 한 것을 본다면 이 이편한 세상 용역 플랫폼 시티는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시티 그리고 GTX의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물량은 동탄 파크릭스 물량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총 660세대 14개 동으로 구성이 된 아파트였고 74 타입부터 110 타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동탄역하고 굉장히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곳에 이제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교통 여건이 좀 안 좋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변에 이제 그 반도체 개발 산업 부지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도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일자리 수요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탄 파크릭스 A 55블록의 위치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최고 경쟁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415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량을 지켜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의 32평형대 아파트 5억 원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아주 싸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도 4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물량의 청약 경쟁률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영등포 자이 물량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707세대 중에 185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5구와 8사로 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이 물량의 입지를 보게 된다면 양평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목동과 인근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인근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이 25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1억 원을 이제 넘었었는데요. 주변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19년차 된 양평역 월드 메르디안 같은 경우에 32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축 아파트인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에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입지적인 측면과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당연히 완판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물량들도 완판이 되고 있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휘경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806세대 중에 700세대 일반 분양 14개 동으로 구성이 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이 물량 역시 외대역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이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변이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렇게 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쾌적성 여부도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고, 이제 청량리역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휘경 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평형의 분양가가 7억 6,900만 원에 책정이 되었는데 최고 경쟁률은 154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의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물량들, 추첨제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점이 낮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물량들에 지금 현재 청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물량인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물량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585세대 중에 이제 일반 분양이 809세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8개의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오타가 있는데 8호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가점제 40%, 그리고 추첨제 60%고요. 이제 112제곱미터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했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3구제곱미터와 4구제곱미터의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좀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입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이 입지가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입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단지와 2단지, 3단지로 3개의 단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단점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좀 높고 비행기의 소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단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하고도 광명 사거리역이라든가 철산역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근에 오히려 1호선인 개봉역과 9일역하고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양천이라든가 주변에 일자리 수요가 있는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하고 인근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장점으로 보여졌어요. 이런 단점이 많은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3구제곱미터의 분량이 155세대, 그리고 4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200세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소형평형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미달이 났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3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또한 4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미달이 났지만 이제 기타 지역에서는 15대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이 지표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론 이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31대1, 그리고 높은 경쟁률이 나온 74타입 같은 경우에도 8대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당에 미달이 나왔던 이런 중소형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청약 신청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였기 때문에 광명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청약 신청을 하지는 못했죠. 하지만은 이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기타 지역 1순위로 청약 신청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미달이 났지만은 기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이제 기회로 왔다는 겁니다. 3구제곱미터와 4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이제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없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명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세권의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구조가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저렴한 아파트의 타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약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용인역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에도 높은 가격에도 일부 이제 완판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건설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량을 보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판할 필요가 없겠죠.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분양가를 내면서 좀 고분양가를 내면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타 지역의 1순위 청약자들이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분양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책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 건설사들 입장에서 지금과 같이 이 청약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완판이 기타 지역을 통해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물량들을 더욱더 쏟아낼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달이 좀 나주고, 그리고 미분양 물량들이 좀 나와줬을 때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 물량들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분양가를 좀 낮게 책정을 할 건데,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요자들도 내가 지금까지 핵심 지역에 청약을 하지 못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청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경쟁률이 31대 1이 나왔고요. 이 84타입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9억 8천만 원 선으로 광명자의 더 헤리티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가격이 싸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핵심 지역의 입지,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아파트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청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급지의 아파트들, 예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었던 서울의 지역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우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상급지의 물량을 청약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청약 물량들, 그리고 추첨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나오는 물량들 중에 핵심적인 입지가 있거나 그리고 상급지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눈여겨보는 청약 대기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과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물량들, 중소형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분양 물량들이 좀 발생을 하거나 경쟁이 조금 치열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거나 상급지의 물량들이 이렇게 1순위에서 기타에서 완판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청약 시장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에 꾸준하게 청약 신청을 하면서 추첨제 물량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구독자분들께서도 본인만의 재테크 기준을 세우시고 이러한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엿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